후텁지근한 비닐하우스 안공기는 여전히 눅눅하네요.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벌써 45이라니 해가 바뀔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6월 초순인데도 하우스 안은 열기로 가득 차서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를 아무리 훔쳐도 땀방울은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쨍한 햇볕 아래 초록이 무성한 토마토 줄기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풍경은 매일 똑같죠. 묵묵히 토마토 줄기 솎아내고 지지대 세우고 물 주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덧 저도 중년 농부가 되어버렸네요. 결혼은 딱 15년 전 30살 때 했었죠. 읍내 시장통 치킨집 아주머니가 외조카라고 소개시켜줘서 인연이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꽤나 패기 넘치던 젊은 농사꾼이었어요.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스타일은 영락없는 농사꾼이었지만 키도 훤칠하고 체격도 다부져서 남자답다는 소리 꽤 들으며 살았죠. 키가 183cm나 되거든요. 촌에서는 드문 키라서 그런지 아내는 첫 만남부터 제 키에 푹 빠진 눈치였어요. 저는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시골 생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자리에서 수줍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5살이나 어린데다 도시 아가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시골 생활도 괜찮다고 하니 속으로 옳다구나 쾌재를 불렀죠. 그렇게 6개월 연애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저희는 결혼에 골인 곧바로 아들 태준이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에 겨워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설렜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딱 5년으로 끝났어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미용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평소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 저는 흔쾌히 읍내 미용학원에 등록도 시켜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며 응원했죠. 하지만 그때 아내의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비극의 씨앗을 뿌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내는 미용학원에서 만난 어린 총각과 바람이 났더군요. 저는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내는 점점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받지 않더니 어느 날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살짜리 어린 태준이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이죠. 남자는 바람나면 돌아오고 여자는 바람나면 집 나간다더니 우스갯소리처럼 떠돌던 말이 현실이 될 줄이야. 아내는 그렇게 매정하게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골 촌구석 이혼남, 그것도 갓난아이까지 딸린 남자에게 누가 또 눈길이나 주겠어요. 그렇게 더섭시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갔고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의 외로운 농사꾼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저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는 죄다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만 사는 곳이라 제가 동네에서 제일 젊거든요. 위로는 죄다 60, 70, 80 넘은 노인들 뿐이죠.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애인을 우리 동네에 두었네요.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읍내나면 소재지에 나가 키캣 다방 아가씨들에게 돈만 쓰고 다녔어요. 솔직히 하우스 농사가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제 인건비 이상은 나오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도망간 마누라 대신 다방 아가씨들에게 푼돈 좀 썼죠. 하지만 이제는 차비는커녕 티켓값도 안 드리고 생각만 나면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애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젊은 놈이 왜 도시로 안 가고 촌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있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어머니라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전처와 똑같이 어린아이를 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어디선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겠죠.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다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두 분 덕분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군대도 다녀왔죠. 하지만 저를 키우고 공부시킨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촌구석에 버려두고 혼자 도시로 훌쩍 떠날 수가 없었어요. 딱히 도시에서 뭘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밭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애인이 생긴 건
제가 동네에서 제일 젊은 덕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공병으로 전기 배선이며 기계 수리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운 덕이 큽니다. 동네 어르신들 댁에 전기가 나가도 제가 가서 봐줘야 하고 농기계가 고장나도 어려운 건 전문가를 불러야 했지만 간단한 건 제 손으로 뚝딱 고쳤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저한테 미움받으면 유일한 트랙터도 빌려 쓸 수 없다는 걸 뻔히 아시니 다들 저를 어려워하고 눈치를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5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65살 그녀가 저의 애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런 그녀가 애인 노릇을 하냐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가 남편분과 함께 저희 마을로 귀농하신 건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그분 남편분께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후에 산 좋고 공기 맑은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도시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마을에 1000평 남짓한 전답과 4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귀농하셨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겠다.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셨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 자가 소비할 정도만 농사 지으시고 뜰에는 유실수도 심고 텃밭에는 각종 약초의 산나물까지 키우시면서 그야말로 한가로운 시골 생활을 보내셨어요. 한 번은 그 댁 남편분께서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댁의 살구나무에 어찌된 일인지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하시면서요. 과일나무는 수분수가 꼭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아라는 품종을 알려드리면서 그 옆에 나란히 심어 키우시면 몇 해 뒤에는 살구, 수확을 50kg는 거뜬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분과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까워진 게 말이죠. 요즘 세상에야 많이 희석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골 텃세라는 게 꽤나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낯선 시골 동네에 뚝 떨어져 살게 된 그분들 입장에서 저 같은 토박이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큰 행운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실 수 있었던 것도 다 저 덕분이었으니깐요. 형님의 마누라 그러니까 현수 엄마, 형수님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셨어요. 평생 바깥일 한번 안 해보시고 남편분께서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살림하고 자식 키우시면서 세상 물정 모르시는 순수한 분이셨죠. 피부는 어찌나 희고 고우신지 연세가 60이신데도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맑으셨어요. 웃으실 때면 그 미소가 어찌나 밝고 화사하신지 저를 보시면 항상 영수씨 식사는 하셨어요? 하시면서 홀어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형님을 참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분이셨던 형님이 서울의 친구분 결혼식에 참석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을 잃은 슬픔에 현수 엄마는 깊은 절망에 빠지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하셨죠. 여자가 혼자 시골에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현수 엄마는 어떻게든 아들 곁으로 돌아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죠.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갑자기 침체되는 바람에 평당 50만 원이나 주고 샀던 땅이 10만 원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예 땅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수 엄마께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앞으로 몇 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을 하였고 다행히 현수 엄마는 저를 믿고 제 말을 따르기로 하였네요. 영수 씨, 어디가? 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려 수확한 작물을 공판장으로 실어 나르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현수 엄마가 차창을 똑똑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다. 꽃무늬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개나리빛 원피스를 찰싹 달라붙게 입었는데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솔직히 말해 내 엄마 뻘은 좋게 되는 나이 차이였지만 꽃분홍색 입술을 실룩이며 대시시 웃는 그녀는 언제 봐도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묘한 매력이 넘치는 여자였다. 영수 씨, 밥은 챙겨 먹었어?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독수공방 10년째 외롭게 살아온 호라비에 굳어있던 마음도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어느새 시름 가득했던 내 쭈글쭈글한 얼굴에도 덩달아 어색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네. 공판장에 가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예상 못한 그녀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차마 싫은 소리는 못하고 그러시죠. 하고 답했다. 속으로는 곤란했다. 공판장에 가는 건 두 번째 일이었고 실은 읍내에 나가 묵은 욕정을 풀 생각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었다. 우리 영수 씨, 새 장가는 언제 가려나? 마을길을 벗어나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촌놈한테 누가 시집을 온답니까? 멋쩍게 웃으며 대꾸하자 그녀는 그것 참 큰일이네 하며 마치 당신 일처럼 안타까워했다. 우리 동네에서 읍내까지는 꼬불꼬불한 산길로 20분. 덜컹거리는 지방도로를 따라 10분 남짓 달려야 했다. 그럼 볼일 보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내려올 겐가? 읍내 어귀에 도착하자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3시간쯤 뒤에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딱 3시간 뒤에 여기로 다시 오면 되는 거죠? 예. 이리로 오세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사람들 북적이는 읍내 길로 사라져 갔다. 나는 곧장 공판장에 물건을 내려놓고 간골 다방으로 향했다. 총구석 다방 아가씨들은 생각보다 어린 티가 팍팍 나는 여자애들이 대부분이다. 20살 중후발라고 말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앳된 얼굴에 풋풋한 20대 초반의 모습이 역력했다. 오래 기다렸죠? 후끈한 열기를 식히고 주차해둔 곳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싶어 시계를 보니 맙소사.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다. 많이 늦었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묻자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서 타세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 굳은 얼굴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읍내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지방도로에 접어들 때까지 나는 연신 그녀 눈치만 살폈고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다. 꼬불꼬불한 산길로 접어들 무렵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영수 씨, 방금 그 여자 다방 아가씨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거 안 하면 못 참을 만큼 그리 힘든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팔뚝을 잡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네. 뭐 그렇죠?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녀는 뜻밖에도 엉뚱한 말을 꺼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어서 새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쯧쯧. 그나저나 현수 엄마도 외롭지 않으세요? 나 말인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는지 현수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수 엄마나 저나 솔직히 말해 똑같은 외로운 처지 아닙니까? 한 명은 호라비 신세고 또 한 명은 젊은 나이에 덜컥 과부가 돼 버렸으니 오죽하겠어요. 과부라는 단어가 듣기 싫었던지 현수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피식 웃기만 할 뿐 또렷통하게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수 엄마, 혹시 제가 아까 읍내 다방에서 어린 아가씨랑 껄떡거리며 놀다 온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심통이 제대로 나신 겁니까? 아니면 읍내에서 약속했던 시간보다 쬐끔 늦게 나타나서 단단히 삐치신 거예요? 능글맞게 웃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자 그때 현수 엄마의 굳게 다물렸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늙어서 이제 그런 젊은 여자처럼 이쁜 짓은 못해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늙은 여자도 젊은 남자 맘 홀릴 수 있는 다른 묘한 방법이 있다고 누가 그러는 걸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게 정말 진심이십니까? 갑작스럽게 훅 하고 들어오는 현수 엄마의 야릇한 고백 아닌 고백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았다. 현수 엄마 역시 갑작스런 말에 스스로도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 70 가까운 할머니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아니, 뭐 나도 혼자 된 뒤로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영수 씨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 내가 요즘 영수 씨한테 마음이 자꾸만 더 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자꾸 영수 씨한테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도 요즘 들어 자꾸 영수 씨가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저를 현수 엄마, 당신 애인이라도 해주시겠다는 뭐 그런 겁니까, 지금? 아이고, 참말로. 나한테 지금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능글거리기는. 영수 씨만 정말 괜찮다면 나야 뭐 솔직히 말해 당연히 땡큐고 좋은 거지. 뭘 더 망설여. 뜸들이고 그래. 어라, 이거 대체 무슨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인가. 내가 그동안 어두컴컴한 외로운 밤마다 현수 엄마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혼자 소가리만 끙끙 앓으며 맘몰래 짝사랑하고 있단 사실을 현수 엄마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겠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아니 세상 전부를 통째로 내 발 아래 떨어뜨려 놓은 듯 숨 막힐 정도로 벅찬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노련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새벽 어스름이 옅게 들이울 무렵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또 생각나면 언제든 나 불러. 돈 주고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와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덤덤하게 동네로 돌아왔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쉽사리 오지 않더군요. 밤새도록, 아니 새벽까지도 온통 그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욕망이라는 게 참 묘하죠. 좀처럼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결국 저는 후텁지근한 새벽 공기를 뚫고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 집으로 발길을 향했죠. 현수, 엄마. 숨을 죽여 나직하게 그녀를 불렀네요. 누구세요? 저예요, 영수. 제가 누구인지 확인한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현수 엄마. 우리 애인 보고 싶어서 왔죠. 쑥스러움을 감추며 슬쩍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녀 입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앙칼지면서도 묘하게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아잉, 몰라.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 맞아요? 아이고, 참말로 환장하겠네. 우리 서방님. 세상에,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반평생을 촌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 여자에 대해선 문외한일 수밖에 없었던 제게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남녀간의 묘하고 야릇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녀는 뭐랄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하면서도 끈적한 매력이 철철 넘쳐 흘렀거든요. 정말로 딱 제 취향이었죠. 그럼 이제부터 현수 엄마가 제 애인 해주는 겁니까?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괜히 슬쩍 떠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싫기는 뭐가 싫어, 할게. 영수 씨 애인. 그녀는 수줍은 듯 그러나 앙큼한 미소를 지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그녀는 저의 늙은 애인이 되었네요. 제가 언제쯤 새 장가를 가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혼자가 아닌 동안, 그리고 그녀가 제 곁에 있어 주는 동안에는 그녀를 저의 훌륭한 애인으로, 또 때로는 엄마처럼 푸근하고 따뜻한 존재로 아끼고 사랑해 줄 생각이에요. 엄마뻘 애인이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는 거지요. 앞으로 우리 둘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꽤나 만족스럽고 행복하네요. 애인으로 지낸 지도 벌써 2년하고도 석 달이나 되었어요. 시간
참 쏜살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게 더섭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수 엄마네 전답을 떡하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읍내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건축업자였죠. 한창 TV에서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는데 공교롭게도 아랫동네 계곡 옆에 캠핑과 낚시 그리고 럭셔리한 펜션까지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캠핑장이 새로 생겨났는데 그곳이 문을 열자마자 예약이 석 달 치나 밀려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업자가 바로 그 캠핑장 사장이었고 캠핑장 바로 옆 계곡을 끼고 있는 현수 엄마네 땅을 다음 사업 확장을 위한 노른자의 땅으로 눈독을 들였다는 겁니다. 결국 제 발로 굴러 들어온 거나 다름없는 거액을 턱하니 제시하며 땅을 사겠다는 임자가 나타났으니 현수 엄마 입장에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잔금을 치르는 대로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말에 현수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죠. 평생을 뿌리 내리고 살아온 정든 고향도 아니고 귀농해서 겨우 몇 년 살았을 뿐인 낯선 동네였지만 그래도 현수 엄마에게 이곳은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땅이었을 테니까요. 자기 정말로 나 없이 혼자 이 총구석에서 덩그러니 살 수 있겠어? 짐을 싸는 둥 마는 둥. 한숨만 푹푹 내쉬던 현수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참을 수는 있겠죠. 억지로 꾹꾹 눌러 참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견디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당신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니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던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사랑한다는 세 글자를 떨리는 목소리로 현수 엄마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네요. 사실 현수 엄마는 내게 있어 그저 편안한 동네 아주머니, 때로는 푸근한 엄마 같은 존재였고 솔직히 인정하자면 오랜 독수 공방 생활에 찌든 외로움을 그저 헐겁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났으니 공개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서로에게 득될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현수 엄마 아들 내외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만큼 간절한 마음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니 현수 엄마가 먼저 나에게 자기 없이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애절하게 물어온 거예요. 순간,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마치 현수 엄마가 제발 나 좀 붙잡아줘야 하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용기를 냈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가슴속 뜨거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진심을 담아 사랑 고백을 한 거고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현수 엄마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밤마다 꿈속에서 현수 엄마의 환한 미소를 그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현수 엄마를 통해 비로소 남녀 간의 진정한 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뒤늦게 배우고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느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현수 엄마와 함께해도 정말로 후회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현수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현수 엄마,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부터 쭉 영원히 함께 사는 건 어때요? 내 떨리는 프로포즈가 끝나기도 전에 현수 엄마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기쁨과 감격에 찬 목소리로 흔쾌히 승낙했어요. 흐흐. 당연히 좋아요. 당신이랑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할게. 이제부터 정말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수 엄마, 자식들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온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시간 문제겠죠. 고등학생이 된 내 아들 태준이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에
우리의 사랑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롯이 우리 두 사람만의 인생을, 우리 두 사람만의 사랑을 마음껏 꽃피우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해요. 나의 늙은 애인이자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나의 영원한 반쪽, 나의 희정 씨.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 언제나 새로 태어난다.